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만큼 시청자들의 피로도도 상당하실 텐데요. 저희 뉴스 외전에서는 코로나19 극복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전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유병욱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 확진자 수만 보면요. 신규 확진자 수는 좀 줄었어요. 그리고 지역 발생도 굉장히 줄었고요. 굉장히 큰 위기를 넘어갔다. 뭐 이렇게 일희일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차 대유행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있지만 저는 이 가을, 겨울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소강 상태로 지속될 거로 봅니다. 계절적 요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있다는 분도 있는데요. 바이러스는 특성상 섭씨 5도에서 20도 정도 네. 아주 쾌적하고 그리고 건조한 데서 잘 퍼지는 게 코로나19의 특성입니다. 네. 지금처럼 비가 오고 습하고 더울 때는 일단은 잘 퍼지지 않는데 그나마 지금이 안정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나타나는 게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시원한 에어컨, 네. 습하지 않기 때문에 퍼지기 아주 좋죠.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숫자는 큰 의미가 없고요. 아마 가을을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잠깐 움츠려 있으니 네. 생활치료센터라든지 또는 방역을 위한 방역 물품의 준비 그리고 치료센터들의 재정비 이렇게 우리가 정비하는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긴장의 고삐를 늦추면 절대 안 되는 거네요. 부산에서 막 속보가 들어왔었는데요. 부산항 입항 선박에서 확진자가 한 명 나왔는데 그 안에 20명 남짓한 선원이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다 격리가 돼서 혹은 그 선박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이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우리 부산 감천항에서 발생을 했었고 그 연결고리가 나왔는데요.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어제부터 항만으로 들어온 경우에도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14일간 격리하도록 잠깐 내린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배가 들어왔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확진자가 우리가 발견이 된 것인데요. 배라고 하는 특수 상황은 같이 모여 있고 배 안에서 마스크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밀접 접촉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면역이 약한 분들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지금 이제 격리가 들어가고 검사가 진행되는데 확실한 보고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아직도 나머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가격리를 들어가기 전에 배가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일부 선원분들이 또 바깥으로 또 이게 퍼졌을 그렇습니다. 수가 뭐 있네요. 물을 구하거나 음식물을 구하거나 선물 사거나 하면서 우리 내국인과의 접촉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역학조사를 통해서 바로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그럼 뭐 이런 걸 보면요. 이때까지 공항 입국자에 비해서 너무나도 턱없이 이 항만 입국자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했던 거 아니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셨는데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치고 있는 단계긴 한데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항만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물품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배를 고치거나 또는 우리가 배에 기름을 채우거나 물품을 넣을 때 우리 내국인, 대한민국 국적인 분들이 승선을 하기 때문에 승선했을 당시에 이 배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있다고 하면은 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제일 지금 다들 기다리고 계신 백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뉴스 도입부에 제가 단신으로 전해드렸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번 여름에 끝나기 전에 백신 생산이 좀 활발해질 거다. 기대를 해라.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어떤 건가요? 저는 어떤 이제 백신이요? 백신이라든지 네. 치료제 관련한 그런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은 저는 6주 전 또는 12주 전에 나왔던 뉴스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옵니다. 내용이 그래요? 네. 거의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더라고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백신도 그렇고 고혈압 약을 예를 들어서 네. 말씀을 드리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물질이 한 10만 개가 있으면 그중에서 5년, 10년 동안 여러 나라의 임상을 통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것도 확인하고 그것이 암이나 기타 다른 발병을 시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시장에 나와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약을 먹게 됩니다. 네. 최근에 나왔던 발살탄이라고 하는 성분의 약도 일부 암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퇴출됐던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안 낳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예방접종 안 하고 키운다. 수두 파티를 한다 그래서 오히려 어린이들과 어머니를 혼란에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은 오랜 기간 동안에 약효가 드러나고 검증이 확실히 된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것은 아무리 패스트트랙 두 회사에 대해서 승인했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동물 실험을 마치고 또 인간 실험을 마치는 시점에서도 시장에 나오는 게 만약에 이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은 네. 올해 안에 백신이 생산돼서 시장에 나와서 우리 선택을 받기는 좀 무리가 되니까요. 물론 제가 틀리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린 건데 맞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에 일비일비하지 마시고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나오는 국가의 그런 발표를 믿고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략 언제쯤일까요? 우리나라 제가 진행 예방 상황은? 접종을 국내 성인 예방 접종에 관련해서 지속적 연구하고 배포하는 일을 하는데요. 지금 신속 임상이 진행돼서 18개월 정도가 지나면 네. 즉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니까 빠르면 2022년 하반기나 2023년 상반기에 우리가 백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라든지 또는 예방접종 이후에 항체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인플루엔자 계절성 독감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가 맞을 때는 네. 4주 간격으로 2번 맞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매년 맞는 이유는 항체 유지가 4개월 또는 8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성인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저는 이제 의료인이라서 매년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년 10월마다 맞고 있습니다. 그게 저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른 변이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항체가 아예 기본적으로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금 말씀이신가요?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두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4가지 다른 종류 점점 하나씩 늘어나는데요. 네. 동시에 그게 약효, 항체 지속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고령의 면역 저하자분들은 9월, 10월에 초기에 맞고 2차 유행을 하는 그 이듬해 3월이나 2월에 2차 접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항체 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걸 여쭤보면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아도 방심하면 안 된다. 그 항체가 오래가지 못하니까 몇 개월 뒤에 또 다시 감염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러면 이게 맞다는 얘기네요? 저는 안타깝지만 그 기사와 연구 내용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네. 저는 그 기사와 연구 내용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백신이 개발되겠죠. 되더라도 아마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백신만 나오면 그래도 우리가 부지런하게 체계적으로 맞아가기만 하면 앞으로 이런 대역병에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인플루엔자 계절성 독감으로 매년 최소 1,500명에서 많게는 5,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현재 289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도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20, 30, 40, 50대의 젊은 분들은 접종을 하지 않고 네. 가볍게 앓고 지나가지만 그분들이 전파를 시켜서 고위험군에서 계속 희생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거는 코로나19든 계절성 어떤 독감이든 바이러스든, 네. 본인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이 꼭 맞아야 된다고 하면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